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승률을 계속 높이려고 그래요. 주식을 해서 승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책에 Anyone can cook 이라고 네. 쓰셨더라고요. 모두가 요리를 할 수 있다. 네. 이게 주식으로 빗대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몇 개 있는데요. 영화요. 예, 라따뚜이 혹시 보셨나요? 갑자기 저는 영어를 알고 뭔가 되게 클래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애니메이션. 예, 예. 네, 생지가 요리하는 예, 예.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게 Anyone can cook.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생지일지라도 모두가 더러워 물론 이제 만화에서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생지가 세계적인 이제 요리사만큼이나 그 요리를 잘해서 아주 좋은 그 평가도 받고 뭐 그런 영화 내용이잖아요. 네. 라따뚜이 영화에서 Anyone can cook을 보면서 제가 주식도 똑같다는 거죠. 주식이 IQ 순서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야 될 사람이 뉴턴, 아인슈타인, 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을 건데 그 두 분이 다 주식으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IQ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고 보면 부자가 되는 습관과 원칙이라는 거죠. 성공 투자의 습관과 원칙. 그러면 성공 투자의 습관은 그럼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주식으로 돈을 번다? 그게 Trading for a Liv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알렉산더 엘드라는 러시아의 심리학자가 이제 쓰신 책인데 그 Trading for a Living 우리가 무슨 for a Living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업으로 그걸 그렇죠.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프로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모든 분야의 프로는 골프 선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하루에 공 1000개씩 연습했다고 하죠. 오른발 1000개, 왼발 1000개. 네. 이영표 선수 줄넘기. 그래요. 이영표 선수가 축구 잘하고 싶어? 하루에 줄넘기 2000개씩 해보라고. 네, 그런 기본기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걔도 줄넘기 한 100개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으로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면,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엄청난 합성량과 엄청난 IQ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성공하기 위한 꾸준한 그래도 루틴,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부자들의 공통적인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문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이 닉네임으로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 일학개미, 월남개미, 중학개미 이분들이 다 어느 시장에 가서 돈을 버시든 그래도 기본 체력 관리 하든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조깅하면서 기본적인 체력 관리는 사실은 신문 보는 거거든요.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4년 전부터 이제 매일같이 이제 신문을 읽어 드리는 건데 그런 좋은 습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습관과 루틴만 가져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습관, 좋은 원칙만 지켜간다면 꾸준히.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잡주 안 하는 거예요. 잡주 안 하고 일단은 1등 기업만 하시면 돼요. 1등 기업만 하시면 아까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설사 밸류에이션을 내가 잘못해서 고점에서 물렸어요. 삼성전자 9만 원에 8만 원에 저 지금 9층에 있는데 구조대 언제 오나요?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1등 기업에 물렸기 때문에 5만 원이 깨졌다가 20만 원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애플 같은 주식도 지금은 엔비디아로 1등이 바뀌었지만 애플 주식 사가지고 손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식으로 떼돈 벌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금리 이상, 물가 이상의 수익만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뭘 해야 되죠? 그 원칙은 1등 기업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등 기업만 하다가 이제 내가 좀 실력이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2등인데 1등이 되는 기업을 찾는 거예요. 2등인데 1등이 되면 주가가 10배 오르거든요. 3등인데 1등이 되잖아요. 100배 올라요. 그럼 80년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처음 한다 했을 때 세계에서 아니 니네들이 무슨 반도체야 뭐 그랬었잖아요. 그거 다 100배 났어요. 우리나라 조선 너네가 무슨 조선이야.
다 100배 나거든요. 네. 3등인데 1등이 됐으니까. 그 3등이라는 게 3등 그룹에 있다가 2등 그룹, 세컨 티어, 그 다음에 탑 티어로. 세컨 티어에서 탑 티어로 올라선다고 싶을 때 10배가 나고, 그게 이제 하수에서 이제 중수, 고수가 되는 단계에서 그런 기업을 찾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잡주의 유혹이 이상하게 뭐 재무 상태도 허접한 회사가 뭐 누가 와서 어디가 투자해서 이 기업이 환골탈태할 거다.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런 거를 철저하게 이제 배제시켜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자, 2등인데 1등이 된 기업 중에 또 최근에 쉬운 예가 삼양식품이죠. 네, 그래서, 아니, 농심은 아직까지 판매량이나 이런 거 보면 계속 그 얘가 1등인데 왜 농심은 맨날 이러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영업이익률로 보면 압도적으로, 예, 1등이죠. 애플이 실제로는 보면 판매량 기준으로는 삼성이 1등이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내고 영업이익률이 좋았듯이 삼양식품이 그랬고, 옛날에 오뚜기가 라면 시장에 들어와서 그때 유현진 선수가 진라면. 오뚜기 진라면 하면서 네. 예. 그 오뚜기 점유율이 막 올라갔을 때 얘 3등인데 이거 잘하면 2등 되겠네. 그때도 오뚜기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단 초보 단계에서 그나마 이제 중급, 고급으로 넘어갈 때, 그럴 때 3등이 2등 되고 2등이 1등 되는 기업을 찾는. 그렇게 하면 주식이 너무 재밌어지죠. 어떻게 보면 시대의 주식을 만나는 방법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책에 보니까 그 박세희 대표님이 약간 그 고백 아닌 고백을 좀 쓰셨어요. 항상 시장을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갖고 계시다고. 근데 또 항상 보면은 시장을 잘 보십니다만 또 보면은 좀 틀린 케이스도 앞부분에 직접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가 저는 박정문 예전에 뭐 틀렸잖아는 댓글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왜냐하면 부산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부산행? 네. 그 좀비 영화. 예. 거기서 설경구 씨가 이대호 선수한테 이 뚱땡이야 너 또 삼진이냐 막 하잖아요. 예. 홈런 타자, 그동안에 홈런 타자가 삼진이 제일 많아요. 네네네. 그죠? 왜냐하면 크게 휘두르니까. 예. 그리고 4말이잖아요, 4말. 예. 4할 때 타자가 정말 전설적으로 가끔 옛날에 또 약간 있었지만, 그래봐야 10번 중에 6번은 못 친 거잖아요. 네네네. 10번 중에. 부산행이 아니라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라는 영화. 잠깐만. 저 계속 말씀하신 해운대인가? 거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경구 씨가 나왔으면 그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네, 해운대. 네, 그거는 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거는 좀비고 해운대는 그 쓰나미 그거예요. 예. 그렇군요. 사실 아무튼, 제가 그 두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 장면이 임팩트가 있었죠.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그 장면 보면서 악플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리는데, 우리가 보면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승률을 계속 높이려고 그래요. 주식을 해서 승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물론 승률이 높으면 좋죠. 네. 중요한 거는 내가 맞았을 때 얼마나 많이 버느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의 고수로 가면 갈수록 종목 수가 많지는 않은데 먹을 때 크게 먹죠. 그렇죠. 근데 그 먹을 때 크게 먹는 게 반도체 오타쿠 분들, 이 여의도 계신 분들 보면 한 3, 4년 기다려서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어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면 내가 틀렸을 때 보면 틀린 종목으로 손해가 많이 나고, 맞은 종목으로 조금 먹어요. 왜냐하면 맞은 종목을 빨리 팔아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먹고 틀렸을 때 왕창 터지고. 그래서 뭐 시스템 트레이딩, 저도 알고리즘 개발해서도 막 하고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그 시스템 트레이딩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법칙이 7대3 법칙이에요. 그 7대3이 7 맞추는 게 아니고요. 3 맞았을 때 7의 손실을 훨씬 커버할 수 있게끔. 그게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죠. 10개 중에 한두 개가 나머지 8개의 손실을 다 커버하는 수익이 나잖아요. 모든 성공 투자의 원칙은 보면 먹을 때 이제 크게 먹는 그런 매매 방법을 만드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면 승률에 너무 집착하다가 그렇게 짧게 잘라 먹고,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고스톱 칠 때
우리 뭐 숙모님이나 삼촌 만나서 이렇게 네. 고스톱 칠 때 돈 잃어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 고스톱은 어쩔 수 없이 패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고스톱은 중간에 죽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돈을 잃어버리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나는 무조건 3점만 먹고 스톱하면 돼요. 3점 먹으면 무조건 스톱. 예. 그러면 고 했다가 독박 쓰는 일이 없으니까 승률은 높아져요. 승률은 높아지는데 반드시 나는 광박이나 피박으로 15점, 30점 잃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죠? 근데 먹을 때는 3점만 밖에 못 먹으니까 3점으로 7번 먹고 광박 피박으로 크게 한 번씩 들리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 3점 스톱, 5점 스톱, 보통 이제 5%, 10% 먹고 그쵸. 예, 스톱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간이 작아서. 예. 전망을 하고 들어가고 제가 가장 좀 이렇게 막 힘이 빠졌던 게 2025년 장을 되게 좋게 전망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24년 말부터 오자가 들어가는 해, 홀수해, 뭐 대통령 1년 차면 장이 좋고 그동안에 또 특히나 오자가 들어갔던 2005년 이럴 때는 중국 모멘텀까지 생기면서 장이 되게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25년 4월 달에 트럼프의 폭탄 관세 때문에 2280 이렇게 빠지니까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막. 예, 맥 빠지죠. 맥 빠지는데 또 전화 오셔가지고 전무님 괜찮으시나요? 뭐 하는데 그래도 또 살려주세요 하고 있고. 예, 살려주세요 하는데 근데 당황하지 않고 그때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못 맞춰서 힘은 빠지지만 못 맞춰서 정말 우리 고객분들은 또 얼마나 여기서 두려워하시고 힘드실까. 거기에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 그게 제가 저희 회사 이름을 채슬리로 한 이유가 그렇게 새떼에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어떡할 건데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4월 달에 전화 오셨을 때도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여기서 주식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례를 워낙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드리븐에 의했을 때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봄맞이 대박 앤 세일이 됐잖아요. 네. 봄맞이 대박 앤 세일. 그때 4월. 25년 4월에. 4월 5일날 들고 나서 4월 7일, 8일날 나왔어요. 막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막 벚꽃 피고 할 텐데 봄맞이 대박 앤 세일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22년 페드가 금리를 그렇게 올릴 줄 몰랐잖아요. 틀렸어요. 금리 한 번 이렇게 25bp씩 올릴 줄 알았는데 50, 75, 75쯤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됐고 이 가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 그럴 때마다 예상치 못했던 이런 조정이 올 때 사실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네가 언제 뭘 얘기해서 틀려서 그런 거는 오히려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니까 괜찮죠. 잘못하면 얼마나 오만해지겠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말한 거 맞은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대표님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많이. 괜히 직원들한테 봐봐 내가 말했지 뭐 이러면서 지금 직원들이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네. 굉장히 극공감하는 것 같은데 좀 막 고개 끄덕끄덕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성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악플이나 이 댓글로 인해서 직원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 좀 뭐 맨날 맞은 것만 얘기해. 네.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런 면이 진짜 박세익 대표님이 다른 분들하고 정말 다른, 제가 그래서 또 박 대표님을 좋아하는 거고, 137페이지에 그게 있습니다. 주식은 서바이벌 게임이라고요. 이게 누구를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생존하는 건데 서바이벌 게임 앞에 제로섬 게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너무 주식을 할 때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식은 얼마든지 함께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물론 매수를 나는 인버스 잡았는데
굿보스 잡았는데 박정무 저 사람은 나랑 여기서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으면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데 뭐 V자로 올라간다 그러고 하면 듣기 싫겠죠. 듣기 싫긴 한데 기업은 말 그대로 생존이잖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자산운용회에서 생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절박함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데 그 생존하기 위해서 늘 워런 버핏이 말씀을 해주신 게 절대 잃지 말랐는데 근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7%면 로스컷을 해라, 10%면 로스컷을 해라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워런 버핏의 이 원칙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잃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7%에서는 손절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인데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투자 아까 핵심 우량기업 자 우리가 소장농이에요. 근데 땅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열심히 일해서 땅을 한 평, 두 평 계속 사나가는데 땅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손절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량한 기업을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우량한 기업을 투자하고 있으면 떨어지면 당연히 더 사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크게 돈 버신 분들은 보면 항상 이래 떨어질 때 전화해 보면 더 사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더 사고 있어 그래요. 그런데 손절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내가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코인을 잘 몰라요. 그럼 뭐 코인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 이거는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고 네. 그냥 시세 모멘텀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갔다가 이 생각대로 안 가면 손절해야 되죠. 그래서 투자와 트레이딩의 이 두 개념이 있는데 투자를 나든 한다라고 해놓고 트레이딩의 원칙, 손절 원칙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본인은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냐, 트레이딩을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23년도에 2차 전지 되게 비싸졌을 때,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러거든요.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비싸졌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미 핵심 우량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네. 핵심 우량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5%밖에 왜 안 나오냐? 중국하고 경쟁을 하니까 경쟁은 말 그대로 희소한 게 아니라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핵심 우량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주가는 엄청 비싸졌어요. 그러면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갔으면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은 데에서 들어갔다가 아니면 손절하고 나야 되죠. 그런데 트레이딩은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보면 이렇게 핵심 우량 기업을 이래 모아가는 투자는 지겹잖아요. 그리고 빨리 돈 못 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가시는데 그렇죠.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가시면 르네상스 테크놀리지라고 있죠. 짐 사이먼이라는 분이 설립하셔가지고 수학 교수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쓰신 건 아니에요.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 해가지고 시장의 비밀을 푼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기가 연평균 66% 수익이 나왔거든요. 시장에 있어서 이 비이성적인 그런 가격 움직임을 잡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우리의 먹잇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선수가 아닌데 트레이딩은 선수의 영역이에요. 선수의 영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돈을 벌고 거기다가 내가 테크닉까지 손흥민 선수도 엄청 발재간 좋아요. 네. 그런 테크닉까지 갖추면서 하는 건데 기본적인 체력도 안 되고 10분도 뛰지도 못할 사람이 막 이거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의 원칙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보면 투자, 근데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아요. 투자의 관점으로 하시잖아요. 핵심 우량 기업을 투자의 관점으로 하면 손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책에 진짜 좋은 말씀. 예전에 그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박세익 대표님이 21년도에 쓰신 책. 네. 여기에도 진짜 명문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숨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지? 근데 숨어 있다는 게 아니라 숨. 우리가 쉬는 숨을 네.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이게 해녀에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라는 내용을 쓰셨어요. 제가 꾸준히 이제 신문을 보잖아요. 네. 특히나 신문에서 제가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신문을 보기보다는 그냥 일간지를 많이 봅니다. 종합일간지.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들의 인터뷰 기사도 많잖아요. 네, 네. 거기에 80인가 90 제주 해녀분에 대한 기사 인터뷰였어요. 해녀분들도 사고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렇죠. 장비 없이 그냥 그 잠수복 하나 그렇죠.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녀분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사고 없이 생존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생존하셨냐 했을 때, 들어갈 때 보는 전복은 따도 올라올 때 본 전복은 따지 않는다는 거죠. 와, 제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제 와닿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따려고 갔던 전복이 있는데 땄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산소통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해진 이제 숨이 있잖아요. 근데 해녀분들은 와, 4분, 버티시니까. 5분 뭐 이렇게도 버티시는데, 그 하늘이 준 숨이 있는데 그 보다 보면 이제 숨이 목에 차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기 큰 전복이 있네. 그러고 욕심내서 한 번 더 들어갔다가 그러고 이제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 심리가 있잖아요. 탐욕과 그다음에 공포.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조급함. 그 조급함이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지금 내려왔을 때 하나 더 따가야지. 그 욕심, 조급함. 이런 걸로 사고를 당하는데 주식도 사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공하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수익을 내는 원칙도 있지만 위험관리 원칙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위험관리 원칙 중에 저는 해녀님께서 얘기하셨다. 욕심을 버리라는 그 말씀이 주식시장에도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요거 조금 더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 신용 이렇게 레버리지 그쵸. 조금만 더 먹으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저는 어깨에 판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생선머리는 고양이 줘라.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거죠. 맞아요. 요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생선머리는 고양이 주고 생선 그러니까 대가리라고 하죠. 낮춰놓으라는. 네. 그렇게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지만 자기 수양이 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명궁이나 골프 선수, 축구 선수, 복싱 선수 보면 자기 마음 관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일환으로 방금 하늘이 준 숨이 있다. 이런 부분이 내 마음 욕심 관리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힘든데. 제일 그게 힘들어요. 제일 중요하고. 요거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으나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아까 anyone can cook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좋은 원칙, 좋은 습관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시계로 할아버지라는 주식 투자의 기법, 그런 책도 제가 북콘서트를 했었는데, 네. 보니까 그 시계로 할아버지도 보면 그냥 아주 평범하신 분이에요. 증권사 출신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루틴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미국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저희 회사가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 시장 분석을 거의 1시간 하거든요. 네. 1시간 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저희는 중국 시장까지 분석하잖아요. 네. 그렇게 글로벌하게 탑다운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섹터가 지금 유망하고 이런 걸 다 체크하는데 그 시계로 할아버지가 똑같은 루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나오면 그 감사보고서 다 읽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을 얼마나 내가 전문가 프로답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이제 달라지고요. 네, 그런 루틴과 습관을 가지시면 실제로 보면 주변에서 주식으로 좀 편하게 돈을 버시는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루틴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관점에서 주식으로 부자 되는 게 절대 경영학과 뭐 저는 파이낸스를 전공했지만 그거 전공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그런 기본적인 루틴과 습관 하면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인텐시티라고 하죠. 너무 막 밀도 있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컨시스턴시가 항상 중요하다고. 꾸준함. 주식도 제가 보면 딱 그렇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 제 자신이 정말 빡세게 뭐 그렇게 노력을 했다기보다 그냥 꾸준하게 그동안에 신문을 읽고 그리고 세계 정세라든지 탑다운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 그렇게 체크하고 그런 루틴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도한 욕심 버리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일주일에 15%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월 15%는 쉽지 않아.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되죠, 그럼. 네, 세상에 없습니다. 연 15%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Path to Wealth 부로 가는 길이 아니라 journey라고 해놨거든요. journey라고 하는 게 이게 여정이라는 거죠. 긴 여정. 얼마든지 행복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목표 설정 자체가 우리가 갈 수 없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산에 가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그 K2 등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마추어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연 20%만 하더라도 프로들이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나는 연 10에서 15% 정도만 벌어도 나는 괜찮아. 그게 이제 꾸준히 지나다 보면 연 15%를 벌잖아요. 그러면 3억이 5년 뒤면 6억이 되고요. 6억이 또 5년 되면 12억이 되고 15년 차가 되면 24억이 돼요. 딱 20년 하시면 48억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이 딱 20년 연 15%를 하면 48억이 되면 20년 뒤에 현금 48억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48억 있으신가 봐요. 2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고 싶네요. 네. 지금부터라도. 네, 지금부터라도.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목표 세우시지 마시고 내가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면 주식이 배우는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는 이 5, 60대 고객분들한테 반드시 주식을 하셔라. 반드시 조금이라도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주식 하시면 이게 치매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빠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이번에 그 페드 연준 의장의 이름이 누군지도 다 알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이니 그 다음에 지금 달러가 $1 환율이 뭐 1,500원이니 그런 경제에 해박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용돈도 잘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도 또 꾸준히 성장하실 수 있는 앞에서도 이제 꾸준함이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만 해서 Journey to Wealth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또 박세익 대표님이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YSTL 구독자분들이 까먹으셨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마음 같아서는 월간 박세익, 격월 박세익도 좋습니다. 많이 또 댓글로 압박을 좀 주십시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부분 박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